대구시가 버스나 지하철을 탄 뒤에 택시를 타면 1,000원을 깎아주는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울진군이 정부의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로 선정됐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난해 팀킴 사태 이후에 문을 닫았던 의성 컬링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대학 등 8개 기관이 레이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탄 뒤에 택시를 타면 1,000원을 깎아주는 제도였었는데요.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면 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해 첫 해에 82억 원, 이후에는 매년 45억 원 정도씩 들 것으로 봤습니다. 하루 12,000명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문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일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환승제로 자가용을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사람은 3,000명뿐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서 조금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절차를 거쳐서 환승 할인제가 침체된 택시 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시장님이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드시 도입되었으면 좀 좋겠다. 단기적인 가성비에만 초점을 맞춰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계량적인 분석에 따른 결과는 나왔습니다만은 의사결정은 어차피 대구시가 해야 될 몫이고 그런 점에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울진군이 전국 공모를 거쳐 정부의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지로 선정이 됐지만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기민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로 선정된 울진군 근남면 진봉리입니다. 국비 등 170억 원이 투입돼 26농가가 2,600마리의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분뇨 퇴비화 시설을 포함해 자동 악취 저감제 살포기와 차단 방역 시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읍면별로 한우 농가 단체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국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됐지만 뒤늦게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환경공해, 두 번째는 지가 하락, 그다음에 360을 거의 2,600대 두가 도로게 되게 되면은 그 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방역, 그다음에 구제에 오게 되면은 교통 타단도 될 거 아닙니까? 울진군은 어렵게 따낸 정부의 시범 사업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흩어져 있는 재래식 축사를 한 곳에 모아 첨단 시설로 관리하는 만큼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읍면마다 단지화를 통해 관광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축사는 축산 단지화를 해서 거기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소를 키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우리 이제 금강송 한우 먹으러 울진 가자 이런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울진군은 적극적인 대화와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첫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현장 실습 제도가 바뀌면서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7년 만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67.1%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현장 실습 참여 기업 숫자도 2016년 3만 천여 곳에서 지난해 9천여 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년 전 제주도 현장 실습생 사망 이후에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이 학습 중심 실습으로 바뀌면서 취업률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의료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레이저는 기술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한동대 등 국내 8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레이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의 취재입니다. 네모난 검정 박스 안에 녹색 불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눈이 깜빡이는 순간보다 천억 배 빠르고 보안경을 착용하고 봐야 할 정도로 눈부십니다. 레이저의 가장 핵심 요소는 고출력과 고반복 기술입니다. 수백만 장의 그런 제품들 찍어내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출력이 높아야 되고 레이저가 1초당 나오는 반복률이라고 하는데 그 반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그 기존의 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레이저 기술 선진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레이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수출 허가 제도를 활용해 레이저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원과 관련 기업들은 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국내 레이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 국비 72억을 지원하여 레이저 강융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 융합형 전문 인력 교육 체계와 기업 밀착력 연구 체계. 무엇보다 레이저를 활용한 양성자 암 치료기 시장도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2030년대까지 100조의 정도의 그전 시장이 열리는데 레이저를 이용한 양성자 암 치료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비용이 10분의 1 정도 더 줄고 크기도 10분의 1 정도 더 줄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장이 열려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코드 인식과 라식 수술, 방산 무기에 이어 차량 자율주행 등 새로운 산업에 레이저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해 11월 팀 킴 사태 이후에 문을 닫혔던 의성 컬링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정식 각종 대회와 선수 훈련 그리고 일반인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취재 성락위 기자입니다. 의성 컬링센터 체감기온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지만 훈련하는 컬링 선수들로 북적입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청각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믹스 더블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환경이 너무 좋고 이성군에서 저희 맨날 훈련할 수 있게 협조해줘서 감사해요. 서로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둘이 동갑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맞아서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딸 수 있어요. 의성군은 그동안 경북체육회와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4월 직영체제로 바꿨습니다. 그 사이 경기장 조명 장치를 확대했고 공조시설을 고쳐 외벽별로 현상을 없애는 등 선수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환하고 스톤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얼음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세 유지하고 샷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성 컬링센터는 오는 11월 현재 4개 시트에서 국내 최대인 6개 시트를 갖춘 경기장으로 확충되는데 각종 대회와 선수 훈련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고 그리고 선수 양성과 국제대회, 국내 대회 유치를 통해서 의성 컬링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성군은 다음 달 컬링센터 정식 개장을 기념해 다음 달 30일 7개 나라 20개 팀이 참가하는 의성 국제 컬링컵 대회를 개최하는 등 컬링 메카 의성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우리 이웃과 그들이 가진 꿈을 소개하는 코너,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은 야구장에서 마스코트 탈을 쓰고 20년 넘게 한 길을 걷고 있는 마스코트 뒤의 얼굴을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24년째 마스코트 블레어로 활동하고 있는 구자은이라고 합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농구도 했고 배구나 축구나 스포츠 종목에 굳이 제가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도 이렇게 뭐 헬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개수를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는데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큰데 눈이 작고 시야 확보가 좀 적게 되니까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좋다고 막 달려왔는데 안 보여서 다리에나 팔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제하고는 특별히 뭐 다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몸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눈으로 저기라고 얘기를 할 거를 저기라고 이렇게 딱 찍어줘야 되고, 말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이 사람들하고 또 같이 응원을 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경기력이 조금 안 좋거나 본인이 원하시는 상황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면 감정 표현을 야구 똑바로 못하냐, 왜 이러냐, 뭐 왜 저러냐 욕도 하시고, 또 터치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럼 또 탁 때려봐요. 막 이렇게 막 때려보고 막 그러는데 한두 대 맞았다고 해서 물론 안에서 막 어떻게 막 터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옆에 와가지고 그러시지 말라고 딱 잘라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얘들아. 저는 어차피 여기 서비스를 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분들은 돈을 뭐 많게든 적게든 어떻게든 야구장에 돈을 내고 오셔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뭐 감정이 상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최근에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19살 때부터 해서 만으로 43이니까 더 많이 여기서 일을 한 거잖아요. 없던 부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은 누구신가요? 유후. 요즘은 시골집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박쥐가 우리 농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충을 잡아먹는 박쥐 습성을 농사에 이용하는 건데요. 실제 청량의 한 마을에서 박쥐와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렁을 이용해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청양의 한 마을. 학교 처마 및 농경지 인근 산 아래에도 작은 나무 상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달 전 박쥐를 농사에 이용해 보자며 국립생태원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설치한 인공 박쥐집입니다. 놀이 삼아서 박쥐하고 이렇게 건대를 보고 이제 광산 이렇게 개발하려고 시초했던 데는 지금도 있습니다. 친환경은 약도 않고 하니까 현재는 표수확도 관행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앞서 국립생태원은 박쥐의 소리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충남도 내 박쥐 서식지를 조사했고, 이곳 청양에서 가장 많은 박쥐종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벽 틈 등의 집박쥐가, 마을 주변 폐광에 동굴박쥐가 산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이런 조사를 뒷받침합니다. 올해 한 5월에서 6월 한 달 동안 여기에 출입을 한 박쥐가 한 8종 정도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박쥐 종수가 상당히 다양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연구팀은 유기농 단지가 박쥐 서식지를 보호했을 가능성도 눈여겨봅니다. 몸무게 7에서 9g 정도인 박쥐는 하룻밤 자기 몸의 30%에 해당하는 2에서 3g 정도의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모기 3,000마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른 포유류보다 먹이량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쥐의 먹이량을 우리는 그 개념을 활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미국 텍사스에선 박쥐가 멸구 등 농업 해충을 잡아먹어 매년 20억 정도의 경제 절감 효과를 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동물에게 파괴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먹이 활동을 통해 인간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
인간과 박쥐의 공존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청년농과 귀농인 등의 농촌 정착을 위해 농지은행 사업이 대폭 개선됩니다. 9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는 새로운 농지은행 사업에 따르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정부가 매입해 예비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매입 하한 면적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되고 밭 매입 단가를 높여 밭 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새 농지은행 사업 시행으로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농지가 연간 2,000헥타르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생산 단계 이전에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주산지를 돌며 재배 면적 조절 협의회를 열어 품목별 재배 의향 조사 결과와 적정 재배 면적, 면적 조절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 대표, 농업관측본부 등이 참여합니다. 영주 국유림관리소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유 임도를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 개방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국유 임도는 안동과 영주 등 6개 시군에 위치한 120개소 480km입니다. 영주 국유림관리소는 임도는 폭이 좁고 굽은 길이 많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을 찾은 관람객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기상과학관은 지난 2014년 11월 대구 동촌 유원지에 있는 당시 대구기상대 옆 3만 7천 제곱미터 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과학관, 기상과학 동산이 있고 일기예보, 날씨 해설과 관측 장비를 이용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 학생 견학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선선하고 낮엔 햇볕은 뜨겁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더위가 심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9도, 안동은 18도로 대부분 20도를 밑돌면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구 31도, 안동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날이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가을볕이 뜨겁다 보니 자외선은 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런 날엔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겠고요. 모자나 양산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한 요즘 환절기다 보니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도 계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9도, 청도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청도 모두 3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8도, 김천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0도, 김천도 3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8도, 예천 17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30도, 예천 29도로 햇볕이 뜨겁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18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일교차가 갈수록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